경매의 여왕, 자, 쿵쿵나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경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쿵쿵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수의 장바구니, 오늘 타이틀은 3천만 원으로 월 350 받는 법입니다. 네, 이 물건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고수 장바구니는 고수분께서 검색한 물건, 검색해서 관심 물건으로 담아둔 물건을 보는 거고, 낙찰 물건, 그 다음에 진행되는 물건을 보면서 왜 담았는지, 왜 낙찰받았는지, 이거를 고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수 장바구니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매 낙찰 사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근간에 이제 얼마 안 된 물건인데요. 우리 홍희아범님. 행카에서 엄청 게시물 엄청 많이 쓰는 걸 또 유명해요. 또 엄청 또 잘 쓰셔, 영혼이. 네네네. 하여튼 요 근간에 이제 실거주를 하나 낙찰을 받았어요. 공매로 네네. 받았는데, 지금 감정가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지금 4억 4,900이었는데 네. 지금 우리 콩야범님이 낙찰가를 4억 6,400. 오, 100% 넘겼네요. 그렇죠. 오, 네. 낙찰가가 지금 100%를 넘겼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이게 좀 조금 아쉬운 게 네. 단독 낙찰이에요. 단독. 예, 단독. 아, 그래서 조금 저도 조금 그 마음이 좀 그렇긴 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일반 초보자들은 야, 이거 뭐 조사를 좀 이상하겠나? 아니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세 조사를 가서 한번 해봐봐라 라고 했는데, 요때 감정 받은 시기에는 이제 살짝 가격이 살짝 이제 떨어진 상태의 감정이 나온 상황이고,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일반 초보자들은 그런 걸 이제 실제 임장을 가지 않으면은 보통 한 번 떨어지고 임장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실거주를 어디 이렇게 포지션을 정해놓고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장을 더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원래 아파트 가격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얼마가 빠졌냐? 20에서 40%가 빠졌어요. 최고가 대비, 전고점 대비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85%,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다시 오른 거죠. 올라서 회복이 됐는데, 경매에 나오는 감정가는 20에서 40%, 최근에 나온 거는 그렇죠. 이 당시 시점에서 지금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100%가 넘겨서 낙찰 받아도 원래는 상승장에서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가격이 하락돼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받았기 때문에 100%를 넘겼어도 이렇게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감정가 대비 몇 프로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 대비 몇 프로로 받았냐가 중요한 거고, 자, 아파트를 6,600만 원, 즉 6천만 원 싸게 받았다고 하는 거는 괜찮은 결과인 겁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사무장님 너무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는데, 요 감정가는 지금의 감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하락된 시장에서의 감정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 말고도 지금 신건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시세 대비 상당히 높은 호가 시세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틈새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관가해서 아직도 경매는 떨어져야지, 감정가에서 떨어져야지 입찰을 한다. 이거에 대한 이제 선입견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이제 초보하고 일반 이제 우리 고수들이나 경험자의 차이겠죠. 네네. 그래서 신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6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요번에 이제 실거주로 이제 실제 이사를 이제 명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입주를 할 예정이에요. 네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저게 사료예요? 10,000원짜리가? 좀 하여튼 우리가 자, 이제 보면 항상 이제 어디 지역을 가야 되냐 이런 초보자들이 또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뭐 쉬운 거는 니네 동네 네가 아는 동네를 다녀라, 네. 이렇게도 대답을 하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핫 이슈인 데를 그러면 찾아봐라. 뉴스에서 어디 도시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물건 검색을 할 때. 하는데, 네네네. 예,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바이든이라든지 네. 뭐 독일의 대통령까지도 사실 평택이라든지 이렇게 용인에 왔다 간 어떤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 거가 다 이유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뭐 그냥 잠깐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예, 실제적으로 지금 거래량 순위가 지금 경기도권에서는 지금 화성, 뭐 용인 이런 데가 지금 다 모든 거를 지금 자주유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뭐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때문에 지금 쿵쿵나님께서도 일단은 그래도 내가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싸게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임대나 매매가 잘 될 수 있는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그래도 좁혀가는 게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실 때 일단 아파트 거래량을 먼저 보신다고 하고 이렇게 화성, 수원, 용인, 고양, 평택 이렇게 지금 경기도임에도 아파트 거래량이 좀 풍부한 지역을 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증가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평택이라든지 이쪽이 지금 현재 1월 기준 58만이지만 네.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곧 한 100만이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엄청난 거대 도시로 이제 그 곽광을 받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은 뭐 돈이 모여지게 되니까 우리가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나온 경매물건을 검색을 해보면 어떻나. 네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이상은 훨씬 싸게 실거주든 시세 차익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저렇게 이제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 그 다음에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게끔 아까 기업이 좀 잘 유치되고 일자리가 있는 곳인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하면 좀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예, 요거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 뭐 수원이라든 용인 뭐 이런 데가 다 지금 삼성의 어떤 그 뭐 약간 나아발이라고 해야 되나 속된 말로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다 그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게 완성이 되려고 하면 거의 15년, 20년은 더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가서 뛰어드는 것보단 내가 투자 목적이라든지 실거주 목적이 좀 더 있다고 하면 좀 중장기적인 투자도 괜찮고 아니면 중간에 한번 내가 이익을 보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네. 예,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네. 최근에 보면은 뭐 용인 남사읍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쉽게 거기 이제 그 허허벌판에 그 한숲 시티라고 있어요. 그 정말 한숨만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해서 한숨 나온다 해서 한숲 시티라고 했는데 네네. 이게 실제적으로만 2억 8, 9천에 분양이 됐던 게 요게 3월 한 15일 날 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가 나면서부터 며칠 사이로 거의 7, 8천에서 1억이 올랐던 네네. 그런 사례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 한강 조망권, 호수 조망권, 뭐 공원 조망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천적인 것은 일자리 먹거리가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동산도 같이 움직여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물건 보여드리기 전에 왜 이런 물건을 뽑았는지 지역을 좁혀간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물건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화성시 목동 힐스테이트. 요게 지금 현재 보면 네. 감정가가 7억 1,500이에요. 똑같은 얘기. 아까 네네. 이제 사무장님이 말씀하셨던 23년 4월 달에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상승세가 아니고 약간 하락장 그 시기에 감정이 됐던 물건이죠. 네,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가격 옆에 지금 날짜가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감정 시점입니다. 네, 감정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23년 4월이면 아직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기 전이니까 지금 100%지만 이 현재 가격은 이 가격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런 화성시도 아까도 앞서 얘기했듯이 그 삼성의 주변의 어떤 도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호재가 이제 반영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옆에 그래프도 보면 폭락이 조금 됐다가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지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거나 실제 조사를 했었을 때는 최근 8월에 실거래가가 7억 9천을 찍었어요. 같은 평수에 아. 비슷한 층이. 지금 이게 호가가 네. 아니라 지금 실거래가라고 하는 실거래가예요. 거는 여러분들 거래가 이 가격으로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8월에 찍힌 실거래가는 지금 동일평형이 지금 7억 9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7억 1천하고 가격의 갭이 충분하다. 예. 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호가라는 건 아직 거래가 되진 않았지만 주인들이 이제 내놓은 가격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의 주인들의 어떤 마음은 한 8억 4천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실거래가하고 차이도 한 5천 정도 갭이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저 호가가 8억 4천이 거래가 됐었을 때는 실제 또 저게 실거래가로 또 반영이 되는 거니까 네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수익 자체는 더 크게 벌어지는 이익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매도 여러분들이 배워두면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이 시세가 지금 오르길 바라는 게 아니라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가끔은 상승장에서는 100인데 120% 올라간 가격이 반영되지 않아서 120% 넘겨서 받더라도 또 계속 올라가니까 이익 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하락 시점에 많이 빠졌을 때 가격인데 현재 회복됐던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100% 넘겨서 받을 수 있는, 아까 홍희아범님 사례도 100% 넘긴다는 게 사실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잘 찾으면 100% 넘겨도 수익 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거 갑자기 너무 꿀팁들을 많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그럼 꿀팁 네. 하나 더 드릴까요? 네. 돼지권 미등기라고 빨간 글씨가 붙어 있잖아요. 네, 빨간 글씨, 돼지권 저것 미등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약간의, 물론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쵸. 이것도 부담이죠. 그렇지만 모르는 분들은 저 빨간 글씨 때문에 또 입찰을 못 하시는 네네네. 분들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우리 사무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요? 네, 저보다 더 고수시니까. 이런 거 받지 마세요. 제가 받게요, 그냥. 뭐 저런 거 받으려고 그래. 대지권 등기 있는 거 받아야지 왜 미등기 있는 거 받아요. 기왕이면. 자, 이거 뭐 대지권 등기는 이게 아직 지적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다 무조건 받아도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토지 대금을 전 소유자가 다 납부를 했는지만 체크하시면, 다 납부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 낙찰자한테는 등기만 안 된 상태는 부담은 크게 없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다음 물건. 요것도 같은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건데요. 아, 네. 동탄역에서 우리가 용산이라든지 뭐 수서 이런 데까지가 한 20분 정도면 도착을 하잖아요. 네. 교통의 어떤 편의성도 있기 때문에 시골이다 이 느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최근 실거래가가 6억 2천. 아, 네, 6억 2천. 최근에 지금 거래된 건 6억 2천이고, 자, 네. 이것도 지금 22년 10월이면 빠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7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이때도 좀 최고점까지는 아니지만 빠진 금액이었을 것인데, 자,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최고가가 지금 8억이잖아요. 8억에서 지금 6억이면 이미 어느 정도 빠진 금액으로 책정이 된 거고, 거기서 여기는 한 번 더 떨어졌네요. 4억 2,630만 원. 600, 네. 상당히 지금 현재 실거래가하고는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런 신도시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유심히 보세요. 왜냐하면 뜸성뜸성 이렇게 실거래가가 있다면 조금 내가 엑시트 할 때 바로 단기 매도를 한다든가 뭔가를 할 때는 좀 부담감이 있겠지만, 네. 그거에 대한 실거래가가 계속 쌓여져 있는, 계속 월 단위로 해서 있다고 하면 이건 내가 언제든지 엑시트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훨씬 낫죠. 네, 여러분들이 이 동 보고 입지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좋은 곳은 당연히 가격이 좋은데,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내가 이게 과연 팔릴 수 있을까? 이거를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거래가 꾸준히, 그래도 뜨문뜨문이지만 꾸준히 되는 지역은 그래도 내가 가격만 저렴하게 사다고 하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거래됐던 거를 한번 보신다고 하면 이 물건도 내가 매입한 다음에 충분히 매도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같은 화성시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서쪽으로 붙어 있는, 조금 동탄이 그래도 좀 뜨거운 동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옆 동네이긴 하지만, 여긴 점이 조금 그렇죠. 뜨문뜨문직했네요. 맞아요. 아까는 예. 아까 얘는 막 빠바바박 찍혔는데. 예, 맞아요. 그리고 어. 가격도 보면 네. 같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절반 가격 비슷한 형태로 지금 채해져 있어요. 네네. 그 연식도 거의 비슷함에도 네.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은 약간 같은 화성이고 같은 적이라고 해도 조금은 외면 당하는 네. 아들 같은 네. 그런 형태의 어떤 적인데, 네. 여기가 이제 제가 봤었을 땐 미래 가치와 실거주, 그러니까 약간 중장기 투자로서는 물론 이제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거기는 이미 뜨거운 동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미적지근한, 하지만 확실히 어떤 호재들을 안고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향남 뭐 그런 제약회사들이 몰려 있다든가 서해 복선 그 전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확정이 이미 되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었을 때는 바로 단타로 나오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애매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이제 저 물건을 가져왔고요. 네. 가격도 되게 착해요. 가격이 지금 최저 가격이 2억 6,600만 원입니다. 예, 34평 거의 몇 년 차 안 된 아파트거든요. 이거 시축인가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실거래가는 3억 6천에 돼 있으니까 네. 거의
거의 1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층이라 좀 저층이기 때문에 한번 임장을 가서 저층하고 일반 기준층이나 로얄층하고는 좀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를 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2억 6,600 정도 라인이면.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투자가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호가, 실거래가 체크하시지만 반드시 또 층수도 체크를 해서 이 층수가 저층과 이 로얄층의 차이가 좀 크니까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괜찮은 아파트는 100%에 있는 거를 우리가 80%에 사서 90%에 파는 전략을 씁니다. 그런데 조금 안 좋은 거는 80%까지 떨어진 거를 60%에 사서 70%에 파는 전략을 해도 똑같은 10%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거에서도 내가 얼마에 매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싸게만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80에 사서 10% 마진 붙이는 거랑 60에 사서 10% 마진 붙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저런 물건도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추천 물건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고수장바구니 준비를 하면서 여기 있는 물건은 일단은 지금 서류상으로 지금 판단을 해서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투자를 하시고 입찰을 하실 거면 반드시 현장에 가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도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본인 판단하에 입찰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번에 농어촌 민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영어 공부 좀 하셨나봐요, 그동안에? 영어 공부를. 제가 이제 뭐 얼마 전까지는 이제 농어촌 민박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강원도에서 한 6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지금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자리가 이제 잡혀서 실제 제가 없어도 원격으로 다 이렇게 그래요?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와서 이 사람들이 내 집에 쓰고 돈을 그 몇십만 원씩을 내고 또 가면 그 집이 또 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세를 주면은 집이 상하잖아요. 상하죠. 잠깐 2, 3일 와서 놀고 가는데 몇십만 원 이렇게 턱턱턱 내고 가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모이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 목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파고든 게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외국인 전용, 그러니까 외국인들만을 상대로 하는 도시 민박이에요.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은 농촌, 어촌에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거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들에게 도시에서 정당하게 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민박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한 거고, 그 제도권 안에서 수익 내는 거를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외국인 도시 민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계세요? 몇 개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이게 전입이 필수예요. 그래서 전입이. 그래서 거기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딸내미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딸내미를 이제 전입시켜서 그쪽에서 지금 하나 내고 있고요. 농어촌 민박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외국인 이거 도시 민박은 전입이 필수예요. 전입 그런 필수. 부분이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임차를 얻어서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딸내미가 월세를 얻어서 이제 계약서를 써서 그걸로 이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3년 해야 그렇죠. 자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주인 같은 경우 6개월 거주 조건이 있는데 그렇죠. 이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그냥 전입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간단하네. 그러니까 바로 월세 계약을 하고 도시 민박업 신청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제일 밑에 보면 방 2개 이상. 방 2개 이상. 원룸, 이게 방 하나는 안 돼요. 요게 말 그대로 그냥 민박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왔는데 방 하나에 우리 같이 잘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이 반드시 2개는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농어촌 민박도 비슷한데요. 이건 일단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노는 방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전입을 필수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여기서는 방 2개 이상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거주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룸은 절대 안 되고 2개 이상부터 가능하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 건축물이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독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능해요. 여기 빌라까지 다 빌려서 할 수 있는 거네요. 빌라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아파트 부분이 좀 까다롭고요. 아파트.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다세대 빌라도 살짝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빌라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2호 라인에 산다. 그러면 그게 10층까지 있다. 그러면 20세대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방
과반수 이상을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아, 과반수요? 과반수. 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네네. 쉽지가 않고요. 네. 저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이제 단독주택 단독주택에서 또는 이제 다가구에서 이제 많이 단독하고 다가주택. 이거 이제 주인의 동의가 이제 필수이긴 하지만 거의 좀 그래도 잘 설득을 하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하나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인천에도 지금 세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만간 이제 오픈을 하려고. 인천에도. 네네네. 네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가 아까 사무장님 저한테 물어보죠. 영어 잘하세요? 왜 외국인 이제 네. 이거 도시민박까지 하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영어, 땡큐, 헬로 이런 거 정도 이거를 거의 한 7, 8년 정도 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아예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외국인이 와도 얘 못하겠다. 우리 울렁증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뭐 잘 못하지만.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호스트가 영어를 잘하면 너무 말을 많이 시키고 번거롭다는 거예요. 근데 귀찮게 하는구나. 그쵸. 근데 영어를 못하면 말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써 그냥. 네. 그래서 말 제가 시키지 마. 맞아요. 거기서 완전히 그냥 힌트를 얻어서 말을 영어를 못하면 말을 안 시키니까 더 편하게 할 수 있구나. 자기도 7, 8년 동안 영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요즘 뭐 구글 번역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맨날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수건 더 있냐, 뭐 휴지는 어디 있냐 이거 물어보는 게 거의 레파토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텍스트로 영어로 이렇게 갖다 붙여놓으면 별로 그렇게 어차피 그러니까 그건 FNQ를 없어요. 해가지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자주 하는 질문은 붙여놓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말 시키지 말고 네. 깨끗이 쓰고 가세요 이렇게. 예. 오케이. 불편하면 본인이 불편해지 네, 제가 어쨌든 불편하지 여러분들 영어를 못해도 전혀 관계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기본 어떤 조건인데 다세대 빌라 뭐 이런데 단독주택에 이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거를 이제 넘어버리면 이제 평균 나누면 69평, 뭐 한 70평 미만인데 네. 요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따지냐면 건축물 대장에 가서 보면 거기 연면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예, 그거가 230이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웬만해서는 저렇게 의리의리하게 큰 집들은 잘 없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본 조건이고 주택이어야 된다. 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오피스텔은 안 돼요. 네네. 예, 여러분들이 오피스는 안 제일 되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오피스텔에 하면 어떨까요? 라는데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업무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사실 거의 지금 하는 분들이 거의 이제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주택에서 하셔야지 된다. 외국인 도시민박 하는데 내국인도 예약하지 않나요 가끔은? 실제적으로는 네. 우리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을 받았을 때는 외국인 전용해야 돼요. 물론 교포, 미군 시민권자라든지 이렇게 여행 오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네. 순수 내국인을 받는 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굳이 받으려고 하면 이제 위홈이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예약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불편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내국인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네. 안 된다. 네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만 해도 엄청나게 와요. 근데 이게 패턴이 어떤 거냐면 네. 제가 이제 농어촌 도시민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말을 이용해서 뭐 2박 3일 이 정도로 와서 여행을 하고 간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거의 휴가를 한 달이나 보름 아니면 최소 일주일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예약받은 게 독일 사람이 독일 예약을 사람. 했는데 네. 그 잘못 예약이 들어왔는 줄 알았어요. 내년 10월 달 예약을 25일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 거기 서비스 플랫폼에 전화해서 이거 날짜를 아무래도 잘못 입력하신 것 같다. 네. 메일로 해서 했는데 독일 그 손님이 맞다. 맞다. 나 그 시절에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나라 이 여행이나 휴가 문화하고 이렇게 틀리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네네. 오히려 이렇게 며칠 단기간에 오시는 손님보다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의 폭을 이렇게 길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니, 오히려 거기는 좀 휴가를 길게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하다라는 생각을 좀 사실은 더 했어요. 네. 그리고 요분들은 이제까지 제 경험치로는 나가요. 여행을 막 나가는데 바빠. 네네. 아침부터 막 짐 싸들고 여행 갔다가 와서 거의 숙식 개념 형태이더라고요. 네, 청소 안 힘드신가요? 건물주인님이 질문하셨네요. 청소. 청소. 그러니까 청소가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면 보름이다. 그러면 보름 이후에 그날만 가서 청소하면 되는 거니까. 25박을 잡았으면 안 해줘요. 25일 동안 청소 안 해줘도 된다. 굳이 예. 해달라고 하면 네. 그건 이제 옵션으로 돈을 받고 해주긴 하지만 거의 다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저는 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가장 효율성 높게 수익을 거두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데 만약에 주택이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한 사람한테 임대를 줬으면 뭐 500에 30, 뭐 1000에 40, 50 이렇게 월세로밖에 못 하는데 이거를 쪼개서 하루 단위 숙박으로 팔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그 수익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 1박이 그럼 얼마예요?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숙소의 규모라든지 방 개수, 그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2,000에 100에 얻었어요. 평일에는 한 18만 원, 주말에는 한 23만 원에서 주말 25만 23만 원. 두 명이 기본 예약이고 추가당 2, 3만 원씩 올라가요. 두 명 추가당. 넘어가면. 그래서 네네. 저희는 이제 최대 한 6명까지 받을 수 있는 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가족끼리 많이 오기 때문에 한 네. 4명에서 5명 정도가 와요. 그러면 기본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평균이 한 20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되는데 한 달 한 600 되네요, 그죠?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기본 만실이었을 만실이었을 때고 때, 그래서 네. 만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한 60%에서 70%만 잡아도 60에서 70%를 만실 개념으로 잡고. 그렇죠. 그렇게만 네. 잡아도 네. 월세가 100이고 뭐 전기세 뭐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네네네. 수익 자체는 상당하고 뭐 청소를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이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월세를 얻어서 외국인 도시 관광 민박업까지 해서 하면은 괜찮은 월세 수익, 네, 한 200에서 300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런 민박업이 가능한 그 주택을 골라오셨어요. 맞죠? 네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물건인 겁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도 알아야 되고 경매도 알아야 되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에 있는 물건의 다가구 주택인데요. 네. 지금 이제 23일 그러니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 물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금천구 시흥동이 그 신안산선이 이제 움직이는 그 라인이라서 네. 기본적인 입지도 좋지만 네네. 우리가 저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사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 세팅을 해서 뭐 판다든가 이 정도의 수익으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물론 그렇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어떤 수익처이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이쪽에 요즘 이제 꽂혀 있고 실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런 거를 갖다가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아서 한 리모델링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요즘은 이제 사업자 대출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저런 걸 할 때. 사업자 대출. 네네네. 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거나 외국인 도시 민박 이런 것도 지원 자금 대출이 있어요. 지원 자금 그래서 대출. 그런 네.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한 1억 정도 내외적으로는 되니까 그런 쪽도 알아볼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사업자 대출을 좀 전에 활용을 했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네네. 얘는 이제 5가구가 주인 세대 포함해서 5가구가 사는데 그럼 이것들 다 외국인 민박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5가구를 제가 이제 한다고 했었을 때 네. 보증금 6천 회수에 340이라는 건 일반적인 월세 세팅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민박업을 하지 않고 그냥 그쵸. 저 리모델링 한 다음에 월세로만 넣으면은 월 340만 원인 겁니다. 그쵸. 예. 주인 세대 뭐 한 돈 100만 원 받는다 치고 네네. 일반 개인 가구들은 한 60 정도에서 뭐 70 정도 받는다고 계산을 했었을 때 네. 합이 한 340 정도 네, 되더라고요. 사실 뭐 이것도 만족하는 분들도 계실 그쵸. 수 있어요. 왜냐 340만 원이니까. 네, 그리고 보증금은 한 대략 한 2천만 원씩 받는다 치고 이 정도로 되는데 네. 이걸 외도민으로 돌려서 수익률을 돌려봤을 때는 네. 저 같으면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걸 리모델링 한 다음에 외도민을 집어넣는다든가 네. 뭐 이렇게 호텔업 형태로 해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월 한 600 이상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된다. 네네. 예, 그러면 저거는 내가 어떤 월세의 어떤 수익처로 그냥 계속 가져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언제든지 저 정도의 매출을 갖다가 우리가 공개해서 매도로 내놨을 때는 언제든지 팔릴 수 있다. 네네. 이걸로 이제 저는 봤습니다. 보통은 이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 임대 수익으로만 매매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똑같이 리모델링 하지만 외국인 도시 민박 사업을 통해서 하면 수익도 더 크게 할 수 있고 투자금도 회수하면서 나중에 매도도 또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는 쿵쿵나루님께서 서류로 뽑아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장에 가서 용도가 가능한 물건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시세도 확인하셔야 되고 복합적으로 다 체크하신 다음에 입찰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궁금하시면 그 지자체 건축가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혹시 이 주소에 외도민이 설립이 되냐 허가가 나오냐 이렇게 해서 전화를 물어보거나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바로 답변을 해줘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임장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저기는 어쨌든 5가구지만 원래 주택 수가 하나기 때문에 5명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1명만 전입하고 나머지는 전입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5명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가구 주택은 원래가 주인이 1명인 거기 때문에 1명만 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 하나 더 진행 물건. 오늘 저는 놀랐어요. 왜냐면 낙찰 물건을 좀 많이 갖고 나오시지 않은데 다 진행 물건으로 뽑아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을 많이 담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도 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물건은 바로 부산 물건입니다. 너무 이제 서울 수도권 위주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부산. 제가 이제 부산이 고향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대학교를 부산에서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부산을 좀 많이 아는데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렴하죠. 그런데다가 여기도 이제 또 하나의 관광도시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관광 수요는 있다라고 네네. 봤었는데 네. 이 부산 영도구에 있는 그 태종대 쪽 바닷가 바로 옆인데 주택으로서는 조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사진으로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번 거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대문도 좀 새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지금 거의 50%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토지 면적도 한 34평 정도 되는데 네. 약간 이제 길 자체는 맹지 같은 느낌이 나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특별히 새로 신축을 하지 않는 한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거의 장점이 있겠네요. 원래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은 주차장이 조금 안 좋아도 걸어서 그렇죠. 오는 곳이니까 네, 교통만 네, 네. 괜찮다고 하면 그래도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네. 뭐 바로 맹지 같아 보이긴 하지만 바로 옆에가 큰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도 네. 로드뷰로 봤었을 때 큰 도로가 붙어 있었고 조금만 나가면 바로 바닷가이고 잘하면 여기에서 바다도 보이는 그런 풍광이 보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바로 옆이에요, 바다가. 요거를 갖다 50%까지 떨어져 있는데 특별히 권리상으로는 큰 문제는 주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였고요. 예, 요거를 역시 저 같으면 외도민으로 활용을 해버리면 여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사실 서울에 와서 이 사람들이 보름 한 달을 있으면서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제주도하고 부산 네. 이쪽을 가요. 네네. 예, 그러면 부산 가서도 숙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여기는 한 50% 정도만 차도 괜찮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데다 여기 플러스 아까는 외국인들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계속 법적으로 내국인도 수용을 하자 지금 계속 입법을 갖다 이제 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아마도 거의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50%만 만약에 만시를 찬다고 해도 1층하고 2층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크진 않지만 한 25에서 30 정도를 1박당 보여요. 그 정도 됐었을 때 대출을 갖다 한 70% 정도 이상 받는다고 하면 내 돈이 한 3,000에서 3,500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 한 네. 1억 정도로 낙찰을 받는다고 쳐도 그거 대비 한 50% 정도만 만실이 차도 월 350 정도. 그러니까 투자 대비 되게 가성비가 높다라는 거죠. 일단 저는 지금 제가 숙박업을 몇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물건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보면 들어가는 골목이 좁기 때문에 자루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자루형 토지입니다. 자루형 토지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땅이 못생겼기 때문에 건물도 사실 못생겼어요. 자, 이런 거는 여기에서 그냥 매일매일 계속 거주하라고 하면 되게 불편하지만 대신에 이런 특징 때문에 건물이 보통 반듯하게 지은 곳과는 다른 형태로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가는 계단처럼 보이는데 이 계단 부분하고 계단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여기 테라스도 되게 좁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숙박업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장소로 맞습니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하루 묵기에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동선돼 있다고? 손님들한테 재미를 주기에는 너무 괜찮은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곳도 한번 가봤었는데 이런 곳을 렌탈 스튜디오 파티룸으로 하면 또 너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연인들도 재미있어 하고 아마 외국인들도 이런 형태 그냥 아파트나 빌라가 아니라 이런 재미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제 감각으로는 저는 저거를 되게 괜찮게 꾸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 이런 거는 보실 때 교통이 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중교통을 타고 올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것까지만 잘 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이 주소를 보고 관할 구청에 항상 가셔가지고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이 물건으로 이 전입 조건을 갖춘다고 하면 이 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입찰을 하셔야지 낙찰 받고 나서 이 구청에 찾아가서 이런 요건 때문에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초보일 때에는 먼저 다 물어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입지 분석을 하고 행정적인 거는 또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도시민박업 요건을 됐을 때 그런 부분으로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를 떠나서 저는 쿵쿵나님께서 이 물건 뽑았을 때 이 물건 상당히 재밌겠다. 그리고 저거를 렌탈 스튜디오로 해도 괜찮을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저기 이제 보면 우리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이 만약에 구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데일 때는
보면은 그런 걸 갖다 단기 임대 한 달 살기로도 상당히 괜찮아요. 한 달 살기.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 보름 살기, 한 달 살기도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해도 충분히 수익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저도 해봤어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최저가 7천, 감정가 1억이지만 외국인 도시 민박이란 이런 아이템을 입혔을 때는 월 350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고수 장바구니에서 좋은 물건, 그 다음 좋은 사업 아이템 소개해 주신 우리 경매 초급밤, 그 다음에 경라스 강사님이신 쿵쿵나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